AMD 저전력 고성능 그래픽 설계 자산을 삼성에게 라이센싱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CPU 개발팀 해체하지만 엑시노스 GPU 및 SoC 인력에 더욱 투자한다. 그럼 AMD 경쟁사 인텔은 현재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는 어디일까요? 삼성일 것 같지만 그건 아쉽게도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비메모리까지 합치면 인텔이 그 주인공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1위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보면 그만큼 왕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보이는데요. 그 무대 위에 올라서 있는 인텔이 끌어들인 한국 업체가 있으니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인텔은 왜 새 사업 분야의 동반자로 삼성을 선택한 것이고 삼성은 이에 응한 것일까요? 꽤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줄여서 SDC 2019에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형식의 폴더블 스마트폰 디자인과 함께 깜짝 협업 소식을 밝혔습니다. 바로 인텔과 함께 새로운 초경량 노트북을 만들어 공개한 건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갤럭시북 플렉스로 인텔이 새로운 노트북 패러다임인 아테나 프로젝트를 적용한 노트북입니다. 더 길어진 배터리 타임, 저전력 모드와 고성능 모드 간의 유연한 스위칭, 스마트폰처럼 무슨 짓을 해도 유지되는 네트워크 연결 안정성, 그리고 AI 처리 성능까지 2019년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지향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한 플랫폼을 추구하는 CPU 및 그 완성품을 만들겠다는 게 아테나 프로젝트입니다. 아테나 프로젝트는 반대로 뒤집어보면 인텔이 모바일 전용 프로세서의 태블릿, 랩탑 시장 진출을 억제하고 자신이 밥그릇을 지키려는 방어적 수단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ARM사의 CPU 설계를 기반으로 만든 퀄컴 스냅드래곤, 애플이 A 시리즈 프로세서 등 이미 IT 하드웨어 산업이 미래 먹거리인 태블릿과 초경량 노트북 시장은 모바일 전용 프로세서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북 2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시리즈 850이 들어갔습니다. 애플은 자사 아이패드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칩셋을 탑재해 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결국 ARM 계열 모바일 프로세서를 채용한 소형 IT 제품들의 요구에 따라 퀄컴 스냅드래곤 CPU 및 GPU에 최적화된 윈도우 10S까지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애플이 자사 노트북 및 데스크톱 맥에 인텔 CPU 대신 애플 자체 개발 프로세서 즉 A 시리즈를 탑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는 점유율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을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진통을 겪는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얼마 전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안방 국가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옵테인 메모리에 투자하라는 설명회를 열었던 소식 전해드렸죠. 인텔이 지금 밀고 있는 옵테인 메모리는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과 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최근 인텔과 결별 이후 옵테인 메모리와 유사한 3D X포인트 기술을 토대로 옵테인의 3배 이상의 속도를 내는 SSD를 출시했습니다. 옵테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 속도는 3배나 더 높은 제품을 다시금 경쟁사로 돌아간 마이크론이 내놓자 옵테인의 미래는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인텔은 지금껏 다져놓은 고수익 사업 분야에 대한 진로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서버 시장 따위 B2B 사업은 어찌 유지되고 있지만 쏠쏠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B2C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텔이라는 기업의 이미지처럼 좋지 못합니다. 사실 인텔은 랩탑이나 태블릿과 같은 소형 모바일 기기 시장 진출에 대한 욕망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의 성공을 다짐하고 ARM 계열 사업부를 내치면서까지 만들었던 아톰 프로세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게 실패했습니다. 아톰만 밀어대다가 ARM 계열 프로세서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었죠. 5G 모뎀 역시 애플에게 팔아버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인텔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사실 포기하면 안됩니다. PC와 스마트폰의 경계에 서 있는 플랫폼이 바로 노트북, 태블릿 시장이거든요. 적어도 기존의 노트북과 태블릿 시장에서의 밥줄은 지켜내야만 합니다. 인텔은 그렇게 반도체 분야의 경쟁자이지만 밥그릇을 지킴과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만큼은 항상 부족해하는 삼성전자를 동행자로서 선택합니다. 물론 삼성에게 프로세서 등을 만드는 메인 밥줄을 양보할 리는 절대 없겠지만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이 주도하는 비공개 프로젝트를 협력 개발하는 업체이자 가장 먼저 탑재할 기회를 주는 셈이죠. 단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협력 관계가 이어진다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올해 중순에 인텔이 최대 경쟁사 AMD가 삼성전자와 모바일 그래픽 분야 협력을 선언했던 것 기억하시죠? 삼성전자는 비록 비메모리 제조 기술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 비메모리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적인 플랫폼과 브랜드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삼성 AMD 연합의 관계를
AMD를 두고두고 놔두면 결과적으로 인텔이 손해보는 것이 뻔해집니다. 인텔은 이 둘을 떼어놓는데 실패하더라도 너희와 협력한 역사가 있으니 나중에 공격력 조절 잘 해달라는 밑밥을 깔아두는 일종의 보험으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인텔의 삼성전자에 대한 친밀감 과시는 AMD에게 또 다른 압박을 주게 될 것이며 삼성과 AMD 간의 협력이 오히려 두터워지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복수를 다짐하고 칼을 갈고 있는 AMD가 미래 시장을 주도하게 될 먹거리를 마다하지는 않겠죠. AMD는 지난 2009년 자사 모바일 사업부를 퀄컴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새 모바일 프로세서 그래픽 관련 연구를 또다시 꾸준히 진행해온 모양입니다. AMD와 삼성의 협력으로 미래의 삼성의 엑시노스에 라데온 그래픽이 탑재될 게 뻔한데 인텔이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 AMD를 밀어내려 한다는 느낌, 저만 느끼고 있는 걸까요? 다만 어느 쪽이든 삼성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열과 성을 쏟는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 거인들을 움직였습니다. 삼성과 AMD, 인텔이 새 구도가 기대되는 미래입니다.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